저희가 이번에는 그 대학생활 적응해서 제가 아침에 4개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아까 우리 고려대학교 100%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소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친구와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여러분도 선배와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4년 동안 이제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지금 알차게 다 뽑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교수님 2분과 선배 2명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이용숙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미인이시죠, 여러분? 네, 우리 그리고 산업경영공학과 유홍서 교수님이십니다. 네, 굉장히 미남이시죠? 네. 제가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쵸?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 다음은 우리 선배 대표, 자율전공학부에서 이제 경영학과 김여 학생입니다. 아, 네. 이쁘죠? 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공학부 김태연 학생입니다. 네, 멋있죠? 네. 우리 4분의 다 외모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 4분의 이야기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 설문지 저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다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5분에서 7분 정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고요. 돌아가면서 5분에서 7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현장에서도 즉석 질문도 저희가 받고, 그냥 토크 콘서트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편안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숙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 보신 분께서 어렵게 모셨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도 어렵게 모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셔서 하시겠어요 했을 때 바로 제가 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는 학기 초가 되면 늘 즐겁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새로운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게 늘 설레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학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신입생으로 오는 모든 과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을 해서 어렵게 모신 것은 아닙니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라는 주제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 4년 동안 자양분이 축적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1학년을 굉장히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1학년을 잘 보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있는 학생들 없어요? 연애 아주 중요합니다. 연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요? 사발식, 고대 오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발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교수님들 굉장히 바쁘시긴 하지만 외로운 존재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거절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상담하는 것, 그리고 여행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책 다양하게 읽고요.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공모전에 응모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적극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관심이 있자면 구청장,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SNS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나자고 요청하는 것도 다양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왜 다양한 경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다라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아도 알죠. 하지만 경험을 하면 얼마나 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진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길이고 행복을 찾는 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온 여러분들, 여러분 그 세대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모범생한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너는 공부 잘했으니 이렇게 가라고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바람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대학교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잘 노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노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까 사발식 얘기도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노는 거. 연애하는 것도 굉장히 잘 노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제가 노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예. 여러분들 사실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낸 질문들을 봤더니 어떤 학생들은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냐, 고대의 인재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고대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고대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가치와 덕목이 무엇이냐, 지향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내 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사실 지금 여기 학생들 둘이 있는데 이 두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고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고대 건물들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본관이구나, 백준영 기념관이구나 이렇게 지나치고 가는데, 하나하나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본관 건물은 1937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대가 무엇인가, 이 건물의 역사 내지는 고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안암동, 조금 더 크게는 성북구. 여러분들 성북구가 요즘에 핫하게 뜨는 곳인 것 아세요? 데이트 코스예요. 그리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게 여러분들이 가면 그냥 맛집 갔다? 그냥 경치 좋은데 왔다 가게 되는데 사실 성북구에는 의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사람. 길상사 들어봤어요? 길상사라고 절이 있는데 무소유 법정 스님에게 자애라는 분이 기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길상사는 백석과 그 자야라는 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깃든 곳이 길상사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관송미술관이 있습니다. 관송미술관은 여러분들 그 의미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 유산을 계속 간직할 수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송미술관이고, 그리고 님의 침묵 한용운 씨가 의 유택인 심우장이 있는 곳이 그 성북구입니다. 그리고 이태준 문학가의 생가인 수연산방들이 있어요. 수연산방은 너무너무 예쁜 전통 찻집이에요. 데이트 코스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트 코스 가는 것보다 갔을 때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고대의 역사, 고대 건물의 역사, 그리고 성북구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에도 찾을 수도 있고 성북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서울시 관련된 데서 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노는 법을 배우면서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과학번 자율전공학부 경영학과 김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과학번이라서 여러분들은 1호학번이죠. 되게 저 누나 저 언니 왜 아직까지 학교에 있나 되게 좀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그냥 안 보이는 대로. 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이 자리에 쓰게 됐는데, 저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실 모범적이었던 학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후회가 오히려 되게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후회들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전 질문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네. 먼저 저는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라는 게 대학 생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중한 기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학점 챙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여태까지 가정통신문 받고 지내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가정통신문을 꼬박꼬박 받아서 이제 제가 읽고 뭐 집에는 갖다 주지 않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되게 컴맹이라서 컴퓨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전자파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고려대학교 포탈이나 이런 데를 되게 여러 해 동안 관심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등록금 내는 기간을 전혀 몰라서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대학 잘리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을 한 3학년쯤 가볼까, 이제 갈까 해서 한번 어떻게 가야지 막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미 끝났대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 정도쯤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졸업 때까지 전혀 교환학생을 이제 갈 기회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저 너무 안타까운 저의 여러 가지 놓아버린 기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잡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유용한 정보 소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다 알아요. 고려대학교 포탈, 고파스, 클루 뭐 또는 이제 고대 인맥들이 있는데 사실 이 존재는 다 알아요. 우리도 저도 다 압니다. 예. 그런데 그냥 들어가기 좀 귀찮고 막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런데, 원래 이제 좀 친구들은 약간 끼리끼리 논다고, 이제 제 친구들도 다 컴맹이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별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학번인데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제가 이제 정보 소스 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포탈을 가장 유용하게 쓰실 건데요. 이제 저게 가장 우리 대표 홈페이지인데 저게 공지사항 그리고 학사 일정 그리고 KU 메일이 굉장히 정보로 되게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교환학생이나 이제 뭐 여러분들 공모전도 가고 싶고 뭐 인턴도 하고 싶고 뭐 아니면 다양한 뭐 모니터 요원이나 튜터링 같은 제도들도 많은데, 그런 제도들이 항상 저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거기서 찾으시고 지원을 하시면은 되게 유용한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대학 생활을 차곡차곡 채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거를 작년쯤에 알게 되어서 예, 드디어 작년에 이제 경험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파스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커뮤니티예요. 이제 DC 인사이드 뭐 이런 커뮤니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되게 일베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고려대학교만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수강 신청 정보 같은 것들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교는 스터디를 이제 우리끼리 똑똑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뭐 9시 출첵 스터디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올리면은 되게 나 하고 싶어요 해서 연락 와서 이렇게 스터디도 같이 조직을 하고, 뭐 아니면 저 접대 아파서 못 들어갔는데 그때 그 수업에서 혹시 출첵했나요? 네, 막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고파스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클루는 이제 강의 정보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쓴 후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이제 선택하실 때 되게 지금 이제 곧 수강 신청을 하셨나요? 이제 곧 하시는 거죠. 예, 그때 되게 유용하게 미리 보고 자기와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리큘럼이 가는지 상세하게 직접 그 후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후기를 보시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저도 고대인 인맥은 저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동기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하실 텐데, 그 사람들이 정말 유용한 정보인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선배님들에게 예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도 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그리고 우리끼리들 막 약간, 너 신입생이 몇 명 연락했냐? 그래서, 나 4명이나 연락했는데? 그래? 나 6명인데? 막 이래서 되게 그런 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그런 되게 경쟁도 있고, 되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밥 사주려고 알바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갑게 먼저 연락을 주는 후배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약간 좀 선배니까 먼저 이렇게 막, 얘, 너 잘 지내니? 막 밥 사줄까? 이러면 약간 작업 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선배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죠? 츤데레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그래, 내가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이제 존댓말이나 처음엔 존댓말을 좀 쓰다가, 예. 이렇게 기본적인 예를 갖추고 친근하게 다가가면 이제 그들도 이제 결국 우리는 뭐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약간, 그렇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근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시면 되게 예쁨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리빨리 넘겨야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학점 챙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제가 또 정보를 몰랐었는데 조기 학점을 많이 잘 받아 놓으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기 졸업에 제가 또 조기 졸업 학점은 다행히 이제 4학년이 돼서 이제 좀 이제 학점은 괜찮아졌는데 이게 한 학기에 뭐 몇 학점 이상을 들어야지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서 그냥 몰라 이래서 했더니 저는 이제 조기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기회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써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나중에 갖기 위해서는 학점을 미리미리 사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점을 챙기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벼락치기는 여러분 더 이상 무리입니다. 네. 저는 되게 중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퀸 막 피카피카 막 이랬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전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벼락치기 해야지 해서 중간고사 엄청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시험 시간까지 범위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못 보고 들어갔고, 네. 그래서, 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는 진짜 복습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데, 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석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되게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튜터링이나 전공학습 도우미, 뭐 아니면은 되게 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뭔가 힘내라 뭐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이제 혼자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데 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숙제도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정보를 찾으시다 보면 다 이제 있으니까 예,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대학 생활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용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수능에 대해서만 생각해왔지 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진지하게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전혀 찾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가는 산악 동아리인데 이제 덕유산을 이제 종주했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죽겠고, 나 헬기 좀 불러줘. 너네들 잘 가라. 나 헬기 타고 갈게. 이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끈기가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죠. 네. 근데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끈기가 자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있는 게 더 좋은지,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저 친구들이 제 가방도 다 들어주고 해서 저는 결국 끝까지 종주를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나는 끈기가 없지만 친구들이 도와주면 가는 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네, 고시할 때는 이런 끈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고시 생각 같은 걸 하시는 분은, 덕유산 종주를 한번 해보시고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넘기고요. 마지막으로 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대에 입학하신 만큼 여러분들은 정말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전혀 뭐 신림동 무슨 대학 뭐 이런 것보다 되게 좋은 대학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고대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약간 들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고대라는 소속에 소속한 고대인이라는 거를 되게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능동적으로 있으셔야 대학 생활이 굉장히 즐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 생활에서 되게 잘했다라는 그런 회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는 되게 알면 알수록 되게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학교고 여러분들도 고연점마다 굉장히 끌어넘치는 어떤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1, 2학번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스카이 서울 유명 사립대학교인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으셨습니다. 고대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앞서 교수님과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께서 1학년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4학년이 될 때까지 대학 생활을 이제 많이 거치실 텐데 이 대학 생활을 유익하게 이제 보내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고요. 저도 이제 신입생 때가 있었고 이런 오리엔테이션도 들어봤고 선배들한테 되게 유용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지금 나지가 않네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친구들이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지루해하지 않고 저기 있는 저런 친구처럼 휴대폰도 안 보고 좀 재미있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수님하고 선배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할 이야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쬐려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1, 2학번이고 이제 4학년에 올라가요. 남자라서 이제 그래서 군대를 꼭 갑니다. 늦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대를 이제 다녀오면 이제 2년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2년이면 앞으로 3년 동안 학교를 다닌 만큼 이제 쉬게 되고 다시 돌아오면은 여러분과 같은 신입생의 마음으로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학교를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저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5가지 이야기를 한번 정해봤어요. 다들 뭐 대학생이 돼서 아직 경험은 못 해봤지만은 뭐 어른이 되면은 뭐 선택을 하고 이제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크게 다른 점은 네,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크게 다른 점 뭐 자기가 선택을 하니까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공부를 선택할 수 있고 뭘 공부하고 싶을지 전공에 대해서 이제 자기 전공도 배울 수 있지만 다른 학과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전공을 교양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양도 자기가 직접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하고 공부 양도 자기가 정하고 네. 네. 나머지 시간을 그리고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아까 선배가 설명했던 고파스랑 이제 고대학생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글이었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신입생분들. 전 공부 말고 다른 재주인 줄 알고 깝죽거렸는데 망했어요. 뭐 이런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보면은 고대 올 정도면은 공부가 제일 무난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막 그런 보통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2가지 원칙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생활을 할 때 나중에 추억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드세요. 뭐 공부를 하셔도 좋고 자격증도 좋고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2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하셔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뭐 놀러 가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추억거리를 만들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새벽에 페이스북 들어가면 친구들이 좋아요 누른 페이지 그런 데 들어가면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말고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네. 뜬금없나요? 너무? 네. 부모님한테 연락 되게 자주 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연락 자주 하세요.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뭐 통학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아들, 딸 방에 갑자기 텅 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들 알긴 알아요. 알긴 알고 모르는 사람 없는데 실천하기가 되게 힘든 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집에 연락 자주 하세요. 이거를 먼저 학교 다니면서 종종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세요. 네, 우리 학교만큼 독특한 전통을 가진 학교도 되게 드물어요. 뭐 4.18, 아까 말했던 사발식, 네, 고연전, 입실렌티, 응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독특한 문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왜 자꾸 참여하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옆에 자기랑 친한 친구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서로 군대도 갔다 오고 해외 갔다 오고 그러면은 같이 어울리게 되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함께 함으로써 고려대학교 사람들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추억보다 더 큰 걸 이제 남길 수가 있어요. 잘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학교 행사에 참여하세요. 뭐 자기는 사람 많은 데는 싫어요.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매년 있는 행사기 때문에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도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모든 걸 경험을 하시고 2학년 때 선택할 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외 활동을 하세요. 아까 전에 다른 선배도 설명을 하셨는데 대외 활동, 여행을 가세요. 대회도 나가시고 집에서 롤만 하지 마시고, 네. 여행 이제 밖에 나가서 할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공모전을 하세요. 이제 공모전이라는 거는 단체나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회 같은 건데 여기에 나가게 되면은 뭐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눈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잘하면 상금도 타가지고 네,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아리 학회 들어가기. 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는 모임. 그리고 학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아리나 학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동아리나 학회에 가라는 이유는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쉽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도전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모임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 가면 이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찾을 수도 있고 되게 학교 생활이 편해지고 되게 재밌어져요. 그리고 군대나 이제 해외 갔다 오면은 동아리나 학회밖에 이제 돌아올 곳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나 학회에 꼭 들어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고대생이잖아요. 앞에 제가 말한 거 이제 동아리나 학회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일단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데 몇 가지 타이틀만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고대생이 되신 게 중요해요. 예. 되게 힘든 시험을 거치셔서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셔서 다들 어리버리하고 멍 때리고 그럴지 몰라도 몇 년 후에는 자랑스러운 이제 호랑이 무늬로 된 졸업 가운을 입고 그리고 고대 타이틀을 걸고 사회에서 빛날 예비 호랑이 분들이세요. 되게 앞길이 창창하신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시고 많은 학교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시고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학교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려대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 이름이 안 나오죠? 이건 제 PPT가 아니니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류홍서입니다. 여기 산업공학과 학생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제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해받았어요. 오늘 여기에 좀 가시면 어떻겠느냐.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부분에는 제가 좀 떨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모든 배움의 시작입니다. 배움은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실수하다가 내가 깨우치는 걸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즐기기, 대학생활 즐기기라는 타이틀을 사실은 멋진 대학생활이라고 처음엔 들었는데 이메일로 지난 금요일날 제목이 대학생활을 즐기기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강연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학이 뭐지? 즐기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제가 고민을 잠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타이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의 입장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저 류홍서의 생각입니다. 고려대학교 명문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입학 통지를 받고 기뻤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역사를 가진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대학은 고려대학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배워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게 고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무감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20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20살이 얼마나 이게 성숙한 나이인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905년에 우리 고려대학교가 생겼습니다. 1905년에 보성전문학원? 보성전문학원이죠. 보성이라는 이름은 고종황제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중에서 우리나라 황실이 후원한 유일한 학교고, 우리 학교에도 우리 황실, 외부에서 들어온 어떠한 그 지식인이나 이런 인풋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 생긴 전문학원은 고려대학교가 처음이고 가장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도에 고종께서 생기셨을 때는 교육구국이 이제 딱 염두에 두신 거죠.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07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세 분이, 유명한 분이 이때 등장하는데,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는 이준 열사, 이상준 선생님, 이휘종 선생님. 이휘종 선생님 당시 연세가 몇 세인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분위기가 너무 애기 같다 그래서 갑자기 설치를 하고 지금 찾은 거예요. 이 말씀은 즉흥 연주. 선생님 재즈 연주자입니다. 모르셨죠? 이휘종 선생님 당시 20세셨어요. 만국회의에 제2회 세계 만국회의에 참석이 이제 불가해지고 나서 국제회의에다 러시아, 프랑스 영어로 조국을 위한, 조선을 위한 호소문이라는 완벽한 연설문을 쓰셔서 내셨고, 외국 기자들이 물어보는 말씀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생각의 깊이가 제가 나는 너무 작구나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 숙제로 이휘종 연설문, 그분이 하셨던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사는데 아주 좋은 어떤 그 벤치마킹 지침이 될 것 같아요. 자, 대학은, 저는 고려대학교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죠. 대학은 행위거든요. 어떤 과정이에요. 큰 깨우침, 대오, 큰 깨우침을 이루는 그 과정을 대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학, 큰 학문은 평생 내가 나의 화두로, 종교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대학이라고 이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했어. 아니죠. 대학을 못 이룬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이 뭔가라고 하면 그게 성북구 안암동 145 고려대학교가 대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것들, 그래서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 그게 대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바운더리, 경계선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전공,
내가 왜 이것을 전공해야 될까? 물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모든 배움은 물음,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전공을 지금 선택했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을 한번 깊숙이 고민해 보세요. 좋아하는 건 우리가 야 너 이제 그만 자라 그래도 밤새워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을 시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찾으면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제 목적이 앞으로 오면은 과정이 간과되고 그 과정이 힘들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가 않죠.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대학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아마도 저는 어떤 답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를 해라는 안 할 것 같은데, 대학 이전에 내가 지금 나의 지금 모습이라면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모습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나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대학은 선생님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나를 찾아가는, 학생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여러분 선배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이 내가 누군지 이해하고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의 시작이구나, 대학교 4년이.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찾은 다음에 어떻게 이제 배워 나가느냐 하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배움의 시작은 물음, 의문에서 시작하죠. 모든 걸 그냥 받지 말고 왜 그래야 되지? 난 이건 모르겠다. 그래서 거창하게 좀 공장님 말씀을 들으면, 유라는 제자한테 굉장히 건방진 제자였어요. 잘난 척하고 제자한테, 유야, 내가 안다는 것에 관해서 너한테 가르침을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배움의 시작이다. 감으로 그런 것 같아.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이건 내가 알아. 이건 아직 모르겠다. 모르는 거는 스스로 한번 찾아서 그 아는 쪽으로 이렇게 탁 스위치를 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교에 입학 전에 여러분들의 실력, 이런 것이 정말 좀 민감한 얘기지만 내 옆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학군. 근데 대학교 이제 만 19, 20살부터 나는 내 스스로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부지런한 사람이 꾸준히 나는 누군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묻고 맺고 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자, 훌륭하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모호하니까 이건 뭔지는 제가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강의를 15분 만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아듣고 멋있게 살 수 있다면 모두가 멋있게 살겠죠.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모르는 건 모르고 찾아가고, 그 전공이 비록 수학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수학 싫어해. 저는 이 말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보세요. 요즘도 그렇죠. 인문계 학생들이 야, 난 수학 진짜 꽝이야, 농담식으로 말해요. 야, 진짜 수학 싫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업신여깁니다.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사실 둘 다 부족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한번 보세요. 철학자를 보든지 과학자를 보든지, 여러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써서 유명하지만 그분은 법조인이었죠. 법률가. 공부를 하는 어떤 분야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궁금해? 하면은 쫓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았으면 좋겠고, 모든 거는 내가 모르는 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배움을 잘 효율적으로 이루려면 선생님 전공이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뭘 최적화하는 것? 과정을 제가 최적화해 드릴게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움에 임하는 자세. 배움에 임하는 자세는 선생님이 지금 목이 말라서 뜨뜻한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반 정도 남았어요. 다 식었어요. 뜨뜻한 물이 필요한데 뜨뜻한 물 주세요. 그러면은 컵에 찬 물이
반이나 있어서 여기다 뜨뜻한 물을 부어주셔도 미지근한 물이 저한테 옵니다. 나라는 배움에 임할 때는, 특히 내가 모르는 걸 배울 때는 나라는 컵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가서 충분히 받아오십시오. 오케이? 마음껏 모르는 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구글링 해보지, 아니 나중에 해보지, 아니 창피한데,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자신 있게 여쭤보세요. 저 선생님 아직 목마릅니다. 물 더 주십시오. 물 더 주십시오.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작업이죠.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래요. 고호가 멋있는 그림, 옐로우, 노란색이 그렇게 멋있게 나온 이유는 하얀 캔버스에다 그려서 그렇죠. 캔버스가 검정색, 빨간색 있으면 그런 색이 안 나왔을 거예요. 나를 백지화하는 작업. 이건 낮춤입니다. 낮춤. 그래서 배움에 임한 자세는 나를 낮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신 우일신,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학, 나를 찾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는 저는 200학점을 넘게 들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찾아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은 문과였습니다. 이과로 갔죠.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안 들은 게 없어요. 모르니까 들어야지. 그게 저는 가장 저 자신한테 고마운 저의 경험입니다. 부지런하게 하시면 좋겠고, 나를 만드는 작업, 이건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평생 동안 해야 될 작업인데, 4년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졸업증서가 나를 대변하지 않거든요. 나를 멋있게 짓는 방법은, 전공을 잘하면 이제 기둥 하나를 세운 것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이 집이 튼튼하겠습니까? 지붕을 얹어보세요. 바람이 불면 훅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둥이 2개가 있으면 우리 옛날 사찰에 보는 일주문이 됩니다. 제법 그럴싸한 기와를 올릴 수 있어요. 기둥이 3개가 되잖아요. 튼튼한 집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전공 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뭐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 둘 한번 찾아보고 기둥을 세워보십시오. 그럼 멋있는 사람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시작 전에 보셨어요. 그래도 또 말씀 가운데 많이 이야기 담겨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나 꼭 질문하고 싶다는 거 있나요? 손 들고 이야기할 친구? 없나요? 궁금한 게 없어요? 다 얘기해 주셔서? 네.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나요? 더 첨언하고 싶으신? 제가 하나 제기할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좀 수줍어해서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씩 뜯어서 답하는 게 어떨까요? 아, 네. 시간이 되나요? 아, 네. 제가 질문을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질문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또 이용수 교수님 좀 부연 설명해주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시고, 제가 여기서 좀 뽑은 내용 질문 드릴게요. 네. 예,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김여 학생이 자기가 끈기 없었고 하지만 남들이 도와주면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 그런 얘기 해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아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또 하나 이것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빨리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게을러. 나는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다고 하지만 걷는 거에는 끈기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는 끈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 자기를 자꾸 규정을 하면 자기는 자기가 규정된 틀 안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이 굉장히 작게 돼버려요. 그래서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건 내 한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방학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평소에 이게 한계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으면 그걸 한번 방학 동안에 실천해 보세요. 내가 소극적이야.
나는 혼자 하는 걸 못해 이러면 혼자서 밥 먹기, 몇 번 하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극복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한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자기의 그릇은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충분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용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있었죠. 뭔가 한계, 뭔가 도전해 보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선배에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배가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드라마, 잠으로 시간을 때우기 좋은 지금 시기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선배로서 혹시 더 이야기 해줄 게 있을까요? 네. 네, 김여 학생이. 네. 일단 뭐 여행이 아무래도 가장 지금 시기에 만 할 수 있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그냥 즐겁게 갔다 오는 거 말고 자꾸 제가 고생하라고 덕유선을 추천드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지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뭐 외국 영화들 막 뭐라 하지 이렇게 외국어 공부 같은 거를 좀 곁들일 수 있는 영화면은 이제 학교 들어와서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식당 어디가 제일 맛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태연 학생이. 저는 이제 문과 쪽이 아니라 이과 쪽이어서 이공계 캠퍼스에서 있는데 이공계 캠퍼스에 식당이 3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크게 산학협력관이라는 건물하고 이제 애기능이라는 이제 학생회관이 있는데 2군데가 이제 주로 큰 건물인데 메뉴는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주로 산학관이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나 대학원 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쪽이. 네. 다른 곳이면 여기 학생회관 이 옆에 있는 건물에서 또 라면 같은 거 되게 잘 파는데 되게 유명하고 중앙광장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이 되게 많은데 이제 곧 버거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와! 네. 네. 맛있는 이제 다른 외부 업체도 되게 있으니까 본인이 근데 직접 맞는 음식 찾아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학교 식당 저렴하고 맛있게 나오는 거는 이제 메뉴를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돼서, 예. 이거 메뉴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고파스에 가면은 이제 매주 식단이 올라와요.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쪽 자연계 캠퍼스는 남학생들이 특히 많고 인문사회는 여학생들이 특히 많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들께 질문 하나씩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석 교수님께서 아까 교수님한테 질문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강의 시간에 손 들고 질문 많이 해도 되나요? 마음껏 질문하면 혹시 귀찮아하시지 않을까요? 교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어서 제가 3개를 묶어서 질문 드렸는데, 네. 제가 처음 거만 문제인 줄 알고 뒤에 2개를 잘 못 들었습니다. 생각 정리하느라. 다시 한번. 네. 마음껏 질문해도 귀찮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교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질문이 가까워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저는 강의 방식이 그냥 백지에서 써내려갑니다. 같이. 그리고 질문했을 때 답을 안 하면은 강의 진행을 안 합니다. 같이.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싸할 때는 서로 각자 일어나서 한 명씩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바로 자기의 앵사이어티라 그러거든요. 약간 설레임 극복은 한 발자국만 디디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누구다 하면은 그때부터 아주 편하게 강의가 잘 진행이 됩니다. 한 번은
양종고를 나온 선배 하나가 저는 양종고 몇 년 졸업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반에 제 그 교과목에 양종고 후배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은 밥을 한 학기 내내 얻어먹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자신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배우는 거예요. 질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큰 좀 두리뭉실한 철학적인 개념의 대학도 그랬었고, 왜냐하면은 스키 여기 탈 줄 아는 학생이나 스키 한번 뭐부터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넘어지기부터 배웁니다. 이 활강 안 배웁니다. 넘어지기 배우죠. 박싱 배우는 친구 있나요? 이렇게 숙여서 얼굴 중요한 부분 안 맞는 것부터 배우죠. 뭐냐면은 내가 잘하고 싶으면 그 반대 것부터 익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좋은 질문이었으면 배움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질문이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나니까 질문 많이 하십시오. 선생님하고 친해집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뭐 상담해 주세요. 와서 근데 왜 배가 고프죠? 이렇게 점심도 같이. 타이거 플라자에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맛있다는데요. 뭐 이러면 다 사주십니다. 그러면 친해집니다. 네, 여기 상공가가 없어서 상공가가 말씀하신 없어서. 것 같은데요. 네, 상공가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상고가 아니어도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네, 이번 주 수강 신청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유홍석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숙 교수님께서 교수님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글쎄 사랑이 뭘까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제 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사실 방학 동안에 지내다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방학이 끝나갈 때쯤 되면 심란해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심란해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기가 이제 시작된다 싶으면 또 이제 힘든 시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부담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즐거움이 있어서 굉장히 설레입니다. 정말로. 이제 학기가 곧 시작돼서 이번에는 내 수업에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똑똑한 학생들이 또 나를 맞이해 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해줍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졸업한 친구들이 연락을 종종 해요. 그래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은 뭐냐 하면 선생님 저 너무너무 취업하고 싶은 곳에 영화진흥위원회였어요. 영진이라는 곳. 취업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행정학을 하게 돼서 행정학하고 어떻게 영화가 연결될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그 영화를 하면서 행정학으로 배운 것을 자기가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전화해 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시 붙은 친구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 2차 떨어졌는 줄 알고 그 사기업 원서 20통 썼어요. 근데 2차가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막 꽁충꽁충 뛰었습니다. 이러면 됐나요? 제 답이? 네, 학생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좋은 내용 많이 이야기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